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시장의 일정을 전해주는 유튜버 레오워크입니다. 오늘은 이오스 코인의 새로운 토크노믹스 소식과 스테이킹의 기능, 구현 소식까지 전달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온체인 분석 데이터를 보조지표로 활용해서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제가 바라보는 앞으로의 방향성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매일 영상을 통해서 전달드리지 못하는 소식들에 대해서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방 참여 방법은 영상 본문에 링크가 있으니 클릭하셔서 꼭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소개할 코인은 이오스입니다. 이오스 재단이 이오스의 새로운 토크노믹스 소식을 알렸는데, 관련된 내용과 함께 최근에 진행된 EOS의 스테이킹 기능의 구현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오스 코인의 가치를 향상시킬 주요 이벤트인 만큼 홀더분들께서는 내용 꼼꼼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오스 재단의 CEO인 이브라 로즈는 트위터를 통해서 새로운 이오스 토크노믹스의 제안이 승인이 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새로운 토크노믹스는 크게 5가지의 주요 제안을 포함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총 토큰의 수량을 100억 개에서 21억 개로 줄이는 제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오스 FDV의 80%에 해당되는 엄청난 양의 파격적인 소각이다 보니 시장에서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이오스의 유통량이 11억 5천만 개 정도로서 약 10% 정도의 물량만 유통이 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안이 통과가 됨으로써 54% 정도가 유통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추가 개선점을 보면 4년 주기별로 반감기를 적용을 할 예정이고, 마지막으로 랜덤 억세스 메모리의 줄임말인 램 시장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오스는 해당 제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23명의 검증자 중에 15명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19명이 제안을 합의하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합의가 있었던 만큼 새로운 토크노믹스가 빠르게 적용이 되었고 6월 1일에 메인넷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오스는 앞선 새로운 토크노믹스와 함께 코인의 가치를 향상시킬 시너지 항목의 신규 도입을 알렸는데, 바로 EOS 스테이킹입니다. 스테이킹은 언제나 그렇듯 시장의 매도 압력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보상만 효율적으로 제공이 되고 장기적으로 코인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라면 너무나도 좋은 수익원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이오스 스테이킹을 간단한 타임라인을 통해서 설명을 하면, 스테이킹 풀에서 이오스를 스테이킹하고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오스를 언스테이킹 하게 될 경우 21일간의 대기 시간이 존재하고 이후의 보상과 함께 이오스를 클레임할 수 있습니다. 이오스는 스테이킹 이유를 복리로 계산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큰 수익을 가져올 수 있고, 스테이킹의 해제 기간이 21일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시장의 물량이 쏟아질 염려가 없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오스는 강화된 스테이킹 혜택을 제공하는데 총 2.5억 개의 이오스 토큰을 보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커뮤니티의 참여도를 높임과 동시에 네트워크의 보안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렉스 스테이킹 리워드 또한 4년마다 반감기의 주기를 따르게 되어 있고, 연간 생산량은 3,125만 개의 이오스로부터 시작되어서 점차 감소하는 트렌드를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에 초기에 이오스를 스테이킹할 경우 더욱 높은 혜택을 보상으로 주기 때문에 현재 단기적으로 이오스의 매도 압력을 낮출 수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오스의 새로운 토크노믹스 소식과 더불어서 스테이킹 기능의 구현 소식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오스는 암호화폐를 초기부터 투자하셨던 분들이 좋아했던 대표적인 코인이지만, 블록원의 방치 아래서 가격적인 움직임이 거의 없었던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22년 이오스는 블록원을 퇴출시키면서 하드포크와 리브랜딩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큰 주목을 받았지만 단기적인 시세 변동에 그쳤던 만큼 이번 호재로 인해서 과거 2만원까지도 상승했던 이오스의 가격이 장기적으로 상승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내용은 온체인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장기와 단기 투자자분들의 보조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매주 글래스노드의 온체인 분석 데이터를 공유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LTH와 STH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단어의 뜻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LTH는 롱텀 홀더로서 장기 보유자들을 말하고 STH는 숏텀 홀더로서 단기 보유자를 의미합니다. 비트코인 생태계의 변동성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장기 보유자와 단기 보유자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트코인 보유자 중 단기 보유자와 장기 보유자를 나누는 기준은 현재 155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5일 이상의 보유자는 장기 보유자로 간주가 되고 155일 미만은 단기 보유자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장기 보유자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투자 가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보이고 그렇기에 시장 변동성이 큰 시기에 비트코인을 매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매도 압력이 높아지는 것을 막아서 시장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약세장이더라도 장기 가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세장을 매수 기회로 여기고 보유량을 늘려나가곤 합니다. 해당 차트를 보시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피크치를 찍었을 당시에 장기 보유자들은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후에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오히려 물량을 늘려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단기 보유자들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단기 보유자는 시장의 움직임에 신속하고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트레이더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시장의 움직임과 뉴스에 반응해서 거래를 진행하고 상대적으로 155일 미만이라는 짧은 체류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되곤 합니다. 그렇다 보니 LTH 차트와는 반대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서 피크치를 찍을 당시에 단기 보유자들의 공급량이 급속도로 유입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자와 단기 보유자들의 행동을 통해서 구독자분들께서도 투자 성향에 맞게 투자의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장기 보유자들의 공급량이 증가가 되면 일반적으로 장기 투자자들은 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매집을 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장기 보유자의 공급이 증가될수록 비트코인의 가격이 안정화되고 약세장에서도 곧 상승장으로 전환될 수 있는 회복장의 전조 증상을 예고합니다. 현재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의 가격 피크 이후에 동일하게 장기 보유자들의 공급량이 하락하고 있고 이후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하며 횡보가 지속될 경우 장기 보유자들의 공급량이 상승할 때 이때가 회복장의 시작을 알리는 시점이라고 판단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숏텀 홀더들의 활동의 증가는 투기적인 행동으로 해석되어 시장의 유동성과 거래량을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반대로 단기 보유자들의 활동이 증가하게 되면 매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둘의 상호관계는 시장의 심리를 이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글래스노드 온체인 분석 데이터 공유 드릴 때마다 함께 꼭 확인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을 살펴보고 이어서 앞으로 제 개인적인 투자의 방향까지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7,700만 원을 기록하고 있고 8천만 원이 깨지면서 시장에서는 큰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한 달간 20%가 넘는 하락이 발생이 되었고 과거의 차트를 보더라도 이와 같은 하락이 여러 번 발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하락으로 인해서 패닉셀을 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결국 비트코인은 다수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올타임 하이를 돌파하는 모습을 지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비트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장기적인 움직임으로 바라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되는 부분은 총 3가지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운트 국수인데 조만간 채권자들에게 상환을 시작할 것이고 이때 대규모의 물량이 시장에 던져질 것이다라는 부분이 악재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 정부도 6월 25일부터 지속적으로 다수의 비트코인을 중앙화 거래소로 보내면서 매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일에 이어서 미국 정부 또한 비트코인의 매도에 동참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퍼드로 작용이 되면서 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단기간의 하락은 불가피하겠지만 결국에 앞서서 차트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결국 하나하나 이벤트가 클리어가 될수록 시장은 악재 소멸로 인해서 상승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트론의 창립자인 저스틴 선은 독일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서 장외 거래로 독일 정부가 보유한 모든 비트코인을 매입할 의향이 있다라고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독일 정부가 지속적으로 1000개 남짓의 물량을 매도를 하면서 시장의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을 없애면서도 저렴한 가격에 비트코인을 매집할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3개의 이벤트에서 동시에 물량이 쏟아지지만 않는다면 어느 정도 시장에서의 충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무소속 의원인 요하나 코타르는 독일 정부의 비트코인의 매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비트코인의 판매가 역효과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코타르는 비트코인은 희소성으로 인해 인플레이션과 화폐 평가 절하에 있어서 해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부는 비트코인을 홀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23년에 코타르는 엘살바도르처럼 독일에서도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만들기 위한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고 비트코인에 있어서는 친화적인 인물입니다. 또한 현재 비트코인의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더라도 너무 큰 걱정을 하지 않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일본의 상장사인 메타플래닛을 포함한 비트코인 맥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까지 비트코인을 준비자산으로 채택하는 기업들의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국부펀드에 비트코인의 투자가 검토가 되고 있는 데다가 최근 들어서 홍콩과 호주의 비트코인 현물 ETF의 유입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홀더분들께서는 너무 큰 걱정하지 않으시고 하락장에 롱텀 홀더들처럼 지속적으로 매집한다라는 마음으로 지켜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인엑스 거래소 소개와 함께 이벤트 전달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코인엑스는 보시는 것처럼 한글화로 되어 있어서 초보자 분들도 쉽게 접하실 수 있는 거래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신규 가입자분들을 대상으로 입금부터 거래를 진행할 경우 $100 증정 이벤트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입 링크는 영상 본문 더보기란에 기입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코인 분석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